세계 경제를 뒤흔든 탈중국 대이동의 핵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 산업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없는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들고 나와 정반대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K-뷰티를 틱톡, 쇼츠에 직행시키며 미국과 유럽 소비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K-뷰티 열풍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 매출 공백을 넘어 반전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카피품이 아무리 값싸도 한국의 품질은 복제 못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탈중국 전략은 조선 산업에서도 폭발했습니다. 프랑스가 HD현대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독일이 하나오션의 항만 전용선을 몰아주면서 유럽 해운의 초점이 부산 거제로 옮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고 이곳은 파나마 운하를 건넌 자유의 조선소라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미 해군 차세대 수송함을 한국에 발주했고 백악관 참모들은 이재명 덕분에 중국 조선소에 흘러갈 돈을 모두 되찾았다라며 환호했습니다. K배터리와 반도체도 탈중국 사슬을 끊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베이징 공장을 정리하고 미국, 인도, 유럽 슈퍼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흐름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세팅으로 규정하고 기업들의 세제, 물류, 인력, 패키지를 24시간 안에 승인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애플과 테슬라까지 한국 부품 비중을 2배로 늘렸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 심양이 아니라 서울로 이식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자 지방 경제가 얼어붙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호텔과 면세점이 줄도산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2025년 말까지 한국인 무비자를 전격 시행했지만 한국 여론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나마는 중국계 운하 운영권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 해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의 철벽 공조가 중국의 1대1로를 뒤흔들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결정타는 이재명형 탈중국 컨소시엄입니다. 그는 프랑스, 독일, 파나마, 미국을 하나로 묶어 노 차이나 서플라이 얼라이언스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은 21세기 체인벌린이 아니라 21세기 체인지메이커라고 칭송하며 극찬했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은 K-리쇼어링 신드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마저 이재명 경제학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CSIS는 한국의 실험은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의 교과서가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랠리로 3,300선을 넘었고 원하는 1,1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저치인 5%대로 떨어졌습니다. CNBC는 한국 트럼프의 디커플링 교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탈중국에 주저하던 유럽, 남미 국가들은 서울을 찾아 탄탄한 공급망 동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한 줄이 세계 투자 지도를 새로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숫자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트럼프의 칭찬은 보통 전략적 수사이지만 이번엔 진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메모에는 이재명 포럼을 신설해 양국 탈중국 정책을 정례화하자는 문장이 삽입됐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며 K 공급망 펀드를 조성했고 첫날 목표액의 3배를 모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묻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모두가 인정합니다. 탈중국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의 지도력 아래 서울 컨센서스가 인류 경제사의 새로운 교과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이재명 신드롬이라는 태풍의 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취임 한 달 만에 글로벌 외교의 판을 통째로 뒤집으며 국제 무대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전례 없는 결단력과 섬세한 중재 기술은 세계를 격동의 한가운데서 구해내는 구원투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해 충돌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숨에 중심을 잡아내며 서울 주도 질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백악관도, 엘리제궁도, 도쿄 관저도 모두 이재명을 빼고서는 계산이 서지 않는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격은 나토 회의장의 공기를 갈아엎은 방위비 5% 쓰나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GDP의 5%를 국방비로 쏟아부으라는 초대형 폭탄을 던졌을 때 전 세계는 아연 실색했습니다. 스페인과 벨기에가 즉각 반기를 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관세라는 벼락을 예고하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유럽의 공포는 곧 태평양으로 번졌고 일본은 미일 2+2 회의를 전례 없이 취소하며 절망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있는 거래의 호기라고 단언하며 서울 외교라인을 정광석화처럼 가동했습니다. 두 번째 일격은 백악관의 가슴을 뛰게 한 코리아 조선 빅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만 5차례 러브콜을 보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함정 노후화라는 치명적 상처를 숨기고 있었고, 중국 조선선은 이미 컨테이너선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 물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초일류 조선 기술로 미국 함대를 재탄생시키겠다라는 청사진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해군 동맹의 리부트라고 극찬했고, 펜타곤은 한국 조선소 실사단을 급파해 그 기술력에 충격과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경악시킨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보복세 리벤지 텍스 철회였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의 디지털세를 물리는 국가의 기업 투자자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매기는 초강경 독소였습니다. 이렇고 한국 기업들은 숨을 죽였고 서학개미들조차 배당 소득이 도륙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7일 새벽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 문턱에서 전격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899조 보복세 조항을 삭제한다. 놀랍게도 그 발표문에는 작지만 강렬한 한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다자협력 패키지를 전폭 수용한다. 이는 곧 이재명 플랜의 완승을 공식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일명 서울 워싱턴 조세 프레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 한 장짜리 실전 노트를 전달했는데, 핵심은 미국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면제하는 대신 보복세를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 유럽 기업들의 대미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촌이 움켜쥐고 있던 호흡이 풀린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즉각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G7, OECD 간 조세 전쟁은 단숨에 종결됐습니다. 시장은 즉각 화답해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고, 뉴욕 증시의 한국 관련 ETF는 이재명 랠리라는 이름으로 폭등했습니다. 유럽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유럽 27개국이 10년을 끌어온 조세 협상을 한국 대통령이 단 이틀 만에 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빌트는 베를린이 쓰러질 때 서울이 독일 기업을 구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더 참담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은 미국과의 고리타분한 방위비 협상 대신 이 조세라는 역대급 어젠다를 선점했다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중국 황구 15조차 이재명의 해양 외교는 중국의 군사, 물류 패권의 불길한 그림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계는 열광했습니다. 이 조선 빅딜로 인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토크는 10년치 신규 물량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 항만에는 이재명 특수휘장이 내걸렸고, 지방 경제는 코로나 이후 최대 화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업들도 보복세 철폐, 미국 해군 황금 주문이라는 쌍끌이 호재로 전방위 호황을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파급력은 더욱 극적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재명 만세 플랜카드가 끝없이 이어졌고, 야당 인사들조차 미국, 중국, 유럽을 동시에 설득해 냉전형 조세 폭탄을 해체한 것은 독보적 업적이라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는 이재명은 동맹 관리의 교과서를 새로 집필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은 협상의 마에스트로이며 그의 중재는 미국의 번영에도 결정적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결국 서울 컨센서스가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026 해양, 조선 디지털, 삼각 빅딜이라는 파란 폴더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한국, EU를 잇는 해저 데이터 케이블 공동 건설, 인도태평양 물류동맹, 그리고 차세대 AR 반도체 세제 협력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세계는 곧 이 서울 컨센서스 2.0에 열광할 것입니다. 한때 산소호흡기 없이 버틴다라고 비웃음 받던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변방의 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적 중재 외교가 판을 갈아엎고 미국마저 정책 방향을 수정하며 세계 경제의 혈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도 보복세 독소도 방위비 협박도 그의 설득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제 정치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세계가 흔들려도 중심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바로 그 이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